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슬슬 비가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주 계속해서 내린다고 하죠.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 전 미국의 월가의 대표적인 주식 강세론자인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리서치 책임자는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 더욱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텀리의 경우는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 주가를 4.825로 4,825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난 2022년 이제 1월 3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4,796.56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이는 현재 수준에서 약 10% 가량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제 텀리의 경우는 새로운 강세장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즉 AI의 발전과 연방준비제도의 성공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으로 주도될 것이며 주식시장은 지난해 10월 바닥을 쳐서 지난 9개월 동안의 상승은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하락, 특히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3%대로 하락하면 이는 연준이 더 비둘기파적인 입장, 즉 금리 인하 입장으로 선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은 6월 CPI는 전년 대비 3.2% 상승하며 지난 5월 4%에서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연준이 올해 두 차례의 25bp 추가 인상을 경고했지만 추가 인상은 지난 12개월 동안 500bp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충격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텀리의 경우는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의 지속적인 발전이 새로운 주식 강세장을 이끌 또 다른 이제 화력이다라고 평가를 하였는데 현재 크립토 마켓 또한 AI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AI를 두고 참 많은 설왕설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이며 앞으로 인류 진화의 핵심이다라는 입장과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AI에 관한 법률을 아예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데 최근 비트코인과 관련 AI와 결합하여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라이트닝 랩스가 인공지능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AI 어플리케이션에서 비트코인을 전송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라이트닝 랩스는 챗GPT와 같은 AI 어플리케이션에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챗GPT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오픈 AI가 만든 언어 모델이죠.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는 챗봇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라이트닝 랩스는 최근 열풍이 불었던 챗GPT와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결합하면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비용을 절감하고 AI의 사용 사례를 늘릴 수 있다라고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참 AI 관련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참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아예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이 AI 분야의 화폐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주장 또한 나왔는데요. 내용이 심플하지만 이제 흥미롭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비트코인 AI 분야 화폐로 쓰일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이죠. 아서 헤이즈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AI 분야의 화폐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특성, 검열 저항, 가치 보존 능력, 희소성 등이 AI의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라며 AI의 비트코인이 활용되기 시작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가치가 대폭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과거부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경우는 디지털이라는 특성으로 미래의 화폐 또는 우주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화폐가 종이가 아닌 암호화폐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AI 분야의 화폐로 사용된다라는 말은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이제 심지어 메타버스가 활성화된다면 그 안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정말 과거 SF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실제화가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놀랍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머지않은 미래에 비트코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금과 같이 자산군이 아닌 실제적인 화폐로서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7월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등 금융시장 관련 대규모 이벤트, 바로 FOMC입니다. 이번 7월 FOMC의 경우는 7월 25일에서 26일 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25bp 인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금리 상승이 사이클의 막바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위험 자산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페드 인사 3명 금리 인상 한 목소리, 사이클 막바지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 중앙은행 인사 3명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한같이 이제 한날 내놨다고 합니다. 이제 오는 12월 6일, 12일이죠. 12월 6일이 아니라 12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피력을 했는데,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클 바 페드 이사회 금융감독 부의장은 이날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통화 정책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이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인플레이션을 2% 즉 페드의 목표치로 되돌리려면 올해 중 몇 차례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다만 데일리 총재는 페드가 금리 인상 주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이날 대학 행사에서 자신의 견해가 페드의 2차례 추가 인상 전망과 일치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다소 인상돼 이제 다음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정보를 축적하며 당분간 동결해야 한다라는 게 내 의견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상반된 입장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지만 우리는 경기 둔화의 신호를 계속 보고 있다라며 당분간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날 뉴욕 페드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률 전망치는 3.8%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치는 5개월 연속 올랐다고 합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7월 말 이루어지는 금리 인상이 어떻게 마무리되게 될지, 이에 따라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내일 6월 CPI 지수가 발표될 당시에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또한 한 차례 출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는 단기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7월 FOMC에서 금리 동결보다는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리플 XRP의 경우는 SEC와의 소송으로 참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유명 투자은행이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나의 놀라운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체 보고서를 통해 리플의 국제 송금 효율성에 대해서 지목을 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 은행 국제 송금 시스템 변혁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최대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국제 송금 분야에서 리플이 가진 잠재력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일 자체 보고서에서 미 개척지 개척 아태 지역 송금 솔루션 변혁을 통해서 리플을 언급, 은행 간 각 국제 송금 분야에서 리플이 가진 기술력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는 현대은행 시스템에서 스위프트에 의존하지 않은 실시간 결제의 중요성을 서술하면서 리플의 기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목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리플이 꿈꾸고 있는 이런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의 큰 그림을 전통 금융권에서 서서히 인정해 가는 모습들,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죄송합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시아 태평양 즉 아태 지역 내 국제 송금량에 비해 기술력이 아직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리플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리플의 기술을 활용할 경우 중개인이 사라져 국제 송금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의 경우는 계속해서 리플사가 주장창 언급을 하는 것이죠. 현재 스위프트의 국제 결제 이런 솔루션의 비용 시간이 너무나 길다. 하지만 우리 XRP를 통해 ODL 솔루션을 통해 송금을 한다면 막대한 비용 절감과 속도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다. 그러니까 XRP를 써라. ODL 솔루션을 써라. 라고 과거부터 주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치열한 은행 간 경쟁에서 송금 비용의 절감은 은행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리플 XRP 투자자분들의 입꼬리가 올라갈 만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소식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XRP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움직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재에 움직이는 XRP였다면은 이미 10,000원은 넘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누가 뭐라고 해도 XRP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방 압력을 누르고 있는 요인인 SEC와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이렇게 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현재 시간이 갈수록 리플의 솔루션에 관한 ODL 솔루션에 관한 기대감들이 이제는 크립토 마켓 산업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통 금융권에서도 서서히 주목하는 데 보입니다. 과연 XRP가 이러한 리플사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들이 미국이 규제를 계속해서 너무나 압박을 한다면 이제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은 크립토 마켓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제 변화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편승을 해야 될지 미국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가 CNBC 뉴스에 나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국제적인 자산이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특정 화폐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들었는데 이 인터뷰는 사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한 것도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특정 화폐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장점이라는 것이 훨씬 충격적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떠한 담보도 없다라는 사실은 늘 약점으로 꼽혀왔기 때문이죠. 이 레리 핑크는 블랙록의 기반은 희망이며 이제 은퇴 후에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 하나의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나와 이 정도로 말을 했다라는 것은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제 문제는 정말 비트코인 ETF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과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 비트코인 ETF 신청자들과 SEC가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는 루머까지 나오면서 이번에는 정말 승인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31,000달러를 제대로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계속해서 막혔다가는 결국 하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여전히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곧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논리는 상당히 합리적이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이 우선 3만 불에서 30만 불까지 오르려면 막대한 자금 유입이 필요한데 이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자금이 들어와
들어와야 합니다. 과거 2020년 말부터 들어왔던 기관 자금의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이제는 블랙록 같은 기관이 개인의 돈을 жил머지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에 늘 위협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하기보다는 크게 흔들리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 리스크 중에서도 그간 비트코인 ETF 역할을 잘 해왔던 그레이스케일의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여전히 큰 리스크가 됩니다. 이 제미니 거래소의 윙클보스 형제가 이번에 제네시스 사건과 관련해서 DCG 그룹의 최후 통첩을 또 보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할까 싶긴 한데 이 DCG는 누구보다 비트코인을 믿고 크립토 업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로 비트코인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죠. 시장에 비트코인이 풀리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이 외에도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마운트 곡스 사태, 미국 정부가 2023년 세 차례로 나누어 그간 회수한 비트코인을 매도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사실 2023년에도 비트코인이 하락해야 할 이유는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를 기회로 인식해 매수를 하는 것인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참 쉽지가 않죠. 이 코인 월렛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찍힌 상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수익을 내려면 대부분의 경우 마이너스를 잘 버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락할 때마다 매수해야죠. 대부분의 개인은 이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를 때 따라 사고 내릴 때 손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코인으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반대로 남들과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없다면 코인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금융의 변형의 중심에 있습니다. 규제권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 과도기적인 황금 같은 기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